기상 데이터 기반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객수 예측을 맡게 된 테이프 4기 박재영입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이렇게 예쁜 표지와 저희 조원명을 만들어준 이제 오창대 군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정의,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네 번째는 모델링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및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게 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대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이제 지옥 처리나 이제 배차 간격에 관한 각종 불만 사항 및 문제점들이 많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승객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2호선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호선을 따로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강북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2호선이 일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시다시피 이제 9호선이랑 더불어서 혼잡도가 제일 높은 호선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서울시 주요 지역 이제 홍대 입구나 강남역 이런 신촌 이런 주요 지역을 경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이긴 한데 이제 사당역 옆에 보시면 이제 수원이나 분당을 가는 버스가 가장 많이 서는 쪽이 이제 2호선 사당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인 2호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호선 이용객 수를 예측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승객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들인데요. 이제 지하철 승객수 데이터, 기상 데이터, 그리고 지역 특성 데이터입니다. 각각은 이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나 이제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연도별 각종 통계 자료에서 다 가져와서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 합쳐서 이제 승객수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승하차 데이터는 이제 날짜, 호선, 역명, 시간대별 승객수를 가져왔는데 이제 호선이 전부 모든 호선은 나와 있어서 2호선으로 따로 빼냈고, 이제 역명도 2호선만 있는 역, 그리고 환승역도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환승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뭐 2호선이긴 한데 4호선이나 공덕 이제 다른 환승역들이 많은 쪽이 많아서 환승역은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상 데이터 일시랑 기상 관측 변수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별 주소, 행정별 지목 현황, 자치구별 연도 지역을 갖고 왔고, 이것들을 나중에 다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통계연구에서 좀 필요한 변수들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2016년, 17년 자치구별 전문 의료 인력 종사 인원수,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병원 수를 예측하고자 해서 이것들을 갖고 오게 됐고, 노인복지시설 개수는 이제 노인 유동인구를 예측하고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데이터는 이제 통계 연구가 따로 없어서 저희가 이제 비례 2016년, 17년 증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제 18년, 19년을 예측했습니다. 프리프로세싱이랑 EDA 그리고 모델링 발표를 맡게 된 박재영입니다. 먼저 기상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했는데, 먼저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결집값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서로 변수끼리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확인이 돼서 그런 변수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뮤테이션 과정에서 강수량이랑 적설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거나 눈이 오지 않으면 결집값으로 처리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제로 뮤테이션을 했고, 일조랑 일사 같은 경우도 저녁이랑 밤에는 결집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 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상 변수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값들을 평균으로 인풋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 승객수를 관찰을 했는데 평일이랑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이랑 저녁, 아니 평일이랑 주말을 합쳐서 봤을 때는 이런 추이를 보였어요. 오전이랑 저녁에 변동이 크죠? 근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이런 추이를 보였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이 엄청 큰 상태에서 이런 추이를 보여요. 둘이 완전히 다른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말이랑 평일을 구분하는 분석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도 한번 관찰을 해보려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추이들이 다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계절별로 이렇게 좀 뭔가 승객수가 차이가 있다라는 승객수 변동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일이랑 주말 같은 경우에 그 역별로 승객수 이렇게 순위를 이용객수 순위를 매겨봤는데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위에 상위 7개들이 이게 출근과 퇴근의 그 상위 7개 역들이 공통이 되는 걸 확인했고 얘네들을 이제 그럼 저희는 회사가 있거나 이제 좀 그런 회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9개의 역들이 공통이 되는데 얘네들은 좀 유흥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파생변수를 만들었고요. 다음 모델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최종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 저희 이 3개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승객수를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파생변수를 만든 것을 또 설명해 드릴 건데 6시부터 24시까지가 이제 운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등분해서 원활히 코딩했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EDA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순위를 매겨서 회사 유용 주거 지역을 구분을 하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월 같은 경우는 매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사인,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2개의 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2019년을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트릭을 RMS로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정확한 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 생각해서 RMS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엘라스틱 넷이랑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데시지 부스트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네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레귤러리제이션을 더한 모델이고 얘네는 트리를 많이 만들어서 앙상블을 하는 모델. 얘네는 부스팅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더한 모델이고 여기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레귤러리제이션이랑 패러럴 컴퓨팅이 더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RMS가 제일 낮지만 저희는 XG 부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얘는 러닝 타임이 너무 길고 그리고 RMS 차이도 그냥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더 빠르고 러닝 타임이 더 빠르고 테스트 RMS가 그나마 낮은 XG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에 예측을 했는데 이제 이게 X축이 리얼이고 Y축이 프리디트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정도가 나왔고 코릴레이션 값이 0.98에 RMS가 8,920으로 아까 XG 부스트로 예측했던 RMS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관련 어플 개발이 있는데 이제 원래 있는 지하철 앱이나 날씨 앱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승객수 예측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 시간 범주 특정 시간대 범주에 이제 특정 지역별 지하철 승객수 비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시간대는 어디가 붐비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이제 모임 장소를 정할 때나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장에 나오는 이렇게 그림별로 이제 시간대별로 짙은 색이 이제 승객수가 많은 지역 이거를 이제 어플에서 보여주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어디서 만나거나 할 때 좀 정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살짝 마케팅 방안을 좀 제안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만약에 홍대 입구에 비가 온다면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비가 올 때 안 올 때 이제 승객수의 차이를 나타내준 그래프예요. 근데 중구랑 종로구 쪽이 가장 높긴 한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령층 높은 분들이 많아서 유동 인구가 그래서 마케팅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더 잘 먹히는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계신 이제 마포구 쪽을 대상으로 마케팅 방안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레인데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미미해가지고 이제 금방 사라졌었는데 이제 이거 다시 이제 홍보를 좀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오는 날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 그쪽에서 이제 20% 할인을 따로 해준다거나 해서 손님들을 좀 끌게 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카드 뉴스나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카드 소비 자체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이런 레인데이 같은 활용 마케팅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9년을 결국에는 예상을 한 건데 그래도 2020년 데이터에 한번 넣어서 예측을 해보자 해서 만든 건데요. 오늘 세미나 컨퍼런스 날에 이제 날씨 예보에 따라서 승객 수를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강남구가 승객수가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양천구나 동대문구 그리고 영등포구가 제일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모임 장소를 정하시거나 할 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셨으면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계점을 마지막으로 박지훈 군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진행을 하면서 한계점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한계점 부분을 되게 많이 맞이했는데 먼저 더 큰 데이터로 모델링을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승객 수의 정확한 수보다는 이제 규모를 좀 더 예측을 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변환할 모델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모델은 이제 베스트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옵티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그렇게 수행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대부분 디폴트 값으로 모델링을 진행했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데이터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발표 끝났고요. 이제 Q&A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세요. 발표 끝났고 이제 질문 한번 받을게요. 없으시면 나갈까요? 질문 따로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